브라마푸트라 강은 히말라야 카일라스에서 시작된다. 얄룽창푸강이란 이름으로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을 가로지른 물줄기는 인도 북동부로 흘러 남부아시아의 대하천 브라마푸트라로 태어난다. 때론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인도 북동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찬란한 아사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마침내 방글라데시에 이르러 다시 자무나강이라는 이름으로 대지를 적시며 무한한 풍요를 선사한다. 그러나 일순간 분노의 강으로 변하여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세계의 지붕 티베트에서 인도, 방글라데시를 지나는 유구한 물줄기의 장엄한 대서사시 브라마푸트라 강의 대여정을 따라간다. 히말라야가 품은 영혼의 성소 카일라스. 2900km 대장정이 시작되는 티베트 고원의 이야기. 온몸으로 새기는 순례자의 노래. 간절하고 숭고한 사람들의 기도. 얄룽창푸에 기대어 얄룽창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땅, 생명의 강. 하늘 아래 첫 동네 티베트 고원. 남부아시아를 흐르는 2900km 대장정의 시원지가 바로 이 땅에 있다. 270만 티베트인들의 중심 도시 라사에서도 중심이 되는 포탈라궁. 달라이라마가 머물던 궁전은 티베트인의 정신적 고향이자 일생에 꼭 한 번은 찾아와야 할 성지다.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은 온몸을 낮추어 기도하며 걷는다. 현생의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믿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음 생에 복을 빈다. 포탈라궁 광장 앞에는 야크 동상이 서 있다. 야크 한 마리는 포탈라궁을, 다른 한 마리는 티베트 북서쪽을 바라본다. 포탈라궁과 더불어 티베트인이 마음에 품은 또 하나의 성지 카일라스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사에서 카일라스까지는 약 1300km. 쉬지 않고 달려도 꼬박 이틀이 걸린다. 중국에 합병된 지 60여 년, 펄럭이는 오송홍기가 이곳이 중국 땅 티베트임을 각인시킨다. 카일라스를 향해 달려갈수록 고도는 높아지고 땅은 척박해진다. 4월, 겨울이 채 가지 않은 들판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야크떼를 발견했다. 그러나 풀이 있어야 할 자리가 횡하다. 짜가루시는 위기를 느낀다고 했다. 최근 7, 8년 사이에 불어닥친 개발바람으로 땅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야크는 가족이자 재산. 그러나 먹일 것이 부족한 황폐한 들판에서 200마리나 되는 야크떼를 언제까지 먹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카일라스로 가는 길엔 거대한 산맥 두 개가 호위하며 함께 달린다. 왼쪽에 히말라야, 오른쪽엔 강팅스 산맥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마주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
윤회 사상을 믿는 티베트인들은 신성한 독수리가 시신을 먹어치우면 바로 승천하거나 부귀한 집에 다시 태어난다고 여긴다. 살아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새 삶을 갈망하는 것이다. 바람만이 가득한 고원에서 덩그러니 서 있는 천막집 한 채를 발견했다. 갑작스런 이방인들의 방문에 집주인 큐나 씨는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유목민의 삶이 그러하듯 언제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간단한 살림 몇 가지가 가재도구의 전부다. 그러나 큐나 씨는 천막집에서 살기만 할 뿐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유목민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유목민이 초원을 떠났다. 남편도 그 행렬을 따라 도시로 나갔다고 한다. 염소의 배설물은 며칠만 말리면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훌륭한 땔감이 된다. 남편이 문명의 세계로 갔다고 해서 그녀의 생활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다. 웬만한 것은 자연에서 구했으며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지붕을 열어두고 새들이 와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 고기도 밖에 놓아둔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심이 사라진 큐나 씨가 손님 대접을 한다며 차를 준비한다. 티베트인들이 추위도 이기고 열량도 보충하기 위해 수시로 마시는 수요차는 야크나 염소의 젖으로 만든 버터에 뜨거운 찬물과 소금을 넣은 뒤 잘 섞일 때까지 치대 만든다. 손이 많이 가지만 가정의 안주인들은 차가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한다. 수요차를 마셔보지 않고는 티베트 가정생활의 아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녀의 마음처럼 차는 참 따뜻했다. 좋아요. 원래 이곳의 유목민들은 오가며 들르는 다른 유목민을 잘 대접했었다. 사람이 그리웠던 것일까? 큐나 씨는 제작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카일라스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에 펄럭이는 타르초가 더 자주 눈에 띈다. 멀리 떨어졌더라도 카일라스가 보이는 곳엔 제단이 있다. 티베트 전통 스카프인 카타를 묶으며 여인도 성산 카일라스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티베트인들의 영혼의 성소 카일라스로 향하는 길은 기도의 길이기도 하다. 카일라스의 주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다. 순례자를 부르는 성스러운 산. 홀로 우뚝 솟아오른 주봉우리가 위엄있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형상이 경이롭다. 티베트 사람들은 카일라스를 강림포체, 눈의 보석이라 부른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그리고 티베트의 토착 종교인 부엔교의 성지이기에 사람들은 신의 땅, 영혼의 성소라 부르며 카일라스를 경배한다. 이곳에서 순례 중인 가족을 만났다. 머리, 가슴, 팔, 다리, 배 신체의 5부위를 땅에 접촉시켜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오체투지는 그 자체로 고행이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코라, 즉 순례를 떠난다.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도는데 53km. 오체 투지로 간다면 열흘 정도 걸리는 순례길이다. 카일라스 코라를 3번 하면 이 생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고된 길이다. 빙하가 녹은 이 작고 여린 물줄기가 장장 2,900km를 장엄하게 흐르는 브라마푸트라 강의 시원이라 볼 수 있다. 카일라스에서 녹아내린 물이 처음 고이는 곳은 마나사로바 호수. 카일라스가 신의 땅이라면 마나사로바는 신이 머무는 성호다. 해발 고도 약 4,500m, 하늘 아래 첫 함수호다. 둘레가 110km에 이르러 호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3박 4일이나 걸리는 큰 호수다. 어둠을 밀어낸 여명이 호수에 번지는 이른 새벽. 추위와 싸우고 허기를 달래가며 소녀는 한 달째 고행 중이다. 차디찬 바닥을 한 번 짚을 때마다 이 생에서 지은 업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라 믿는 간절한 기도. 호수를 한 번 돌면 이 생의 업을 소멸하고 108번을 돌면 해탈에 이른다고 한다. 티베트인들에게 성지순례는 평생 꿈꾸는 소원이다. 누가 떠밀지 않아도 일생에 한 번은 해야 할 의무처럼 여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떠난 고행길의 끝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타인의 고통을 가져오고 나의 이익을 주는 것. 그런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티베트인들의 바람이다. 累不累？累呀，累呀。我们转了1个月多一点。1个月都한 달 넘어. 한 달多。 카일라스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마나사로바는 우주의 자궁이라 불린다. 힌두의 우마신이 목욕했다고도 하고 마야 부인이 여기서 목욕을 한 후 부처를 잉태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성스러운 기운이 호수에 가득하다. 이곳에는 아이를 못 갖는 여성이나 아픈 이들이 와서 호수의 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호수를 신성시 여기는 티베트인들은 물에 손을 담그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기도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물방울이 모여든 성호 마나사로바와 성산 카일라스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이자 희망이다. 고온의 봄은 더디게 온다. 초지를 덮었던 눈이 녹기를 기다린 양들이 들판으로 나와 먹이를 찾고 있다. 이맘때면 꽁꽁 얼어있던 땅도 녹아 양들은 좀 더 빨리 들판으로 나와 먹이를 찾았다. 카일라스에서 시작된 브라마푸트라 강의 최상류 티베트 고원을 흐르는 강을 그들은 얄룽창포강이라 부른다.
물이 귀한 티베트 고원에서 척박한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키워내는 생명수. 티베트의 양이나 염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잘생기고 튼튼한 것은 아마도 얄룽창포의 물 덕분일 것이다. 평균 고도 3,000m, 세계에서 가장 높이 흐르는 얄룽창포는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 인도, 방글라데시를 지나 벵골만까지 장장 2,900여 킬로미터를 유유히 흘러간다.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 얄룽창포강과 초화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 도시는 카펫의 명품으로 꼽히는 티베트 카펫의 주 생산지다. 양털 손질부터 완성품이 될 때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를 전통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양털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고른 후 꼬아서 잡아 늘리기를 반복해 실을 만든다. 천연 양털은 숨을 쉬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습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집에서 만들던 아낙네들이 최근엔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옮겨오는 일이 많아졌다. 보통 크기의 카펫은 기술자 3명이 보름 정도면 완성하지만 디자인이 좀 더 섬세할 경우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천연 재료인 양털의 질이 좋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여 촘촘하게 만든 티베트 카펫은 전 세계에서도 카펫의 명품으로 통한다. 이 바디는 장 나주 바인가. 이 뷰자보다 로짠 이제 가서 지나로 뷰자 주고 약고요. 그냥 이 먼저 시작 약들을 내고 하고 오면 거자 강불에 여러 강불 땡기고 그랬어. 이 점점 좋고요. 거대한 뜨개 바늘처럼 생긴 금속 막대를 수평으로 놓고 여기에 양털을 매듭 지우면서 끼운다. 한 줄씩 매듭이 끝나면 나무로 쳐 촘촘하게 다진다. 한 줄 한 줄 매듭 짓고 자르고를 반복하여 비로소 완성이 됐다. 질 좋은 양의 털과 티베트 여인들의 정교한 손놀림으로 완성된 카펫은 그대로 예술 작품이다. 시가체를 벗어나 다시 얄룽창포를 따라 고원을 달리는 길에 우린 야크떼와 함께 쉬며 차를 마시고 있는 유목민을 만났다. 수요우차 한 잔에 힘을 얻고 노부부는 다시 떠날 채비를 했다. 야크들은 모두 건강하고 영양 상태도 좋아 보였다. 노부부가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는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 티베트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그간 많은 유목민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집을 짓고 살라고 정부에선 지원금도 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야크를 키우며 살 거란다.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는 땅, 자신이 살 곳은 거기라고. 흙먼지 날리던 척박한 티베트 고원이 변하고 있다. 얄룽창포강이 흐르는 강을 따라가면서 사시나무, 일명 백양나무라고도 부르는 조림용 나무가 심어진 걸 볼 수 있다. 고원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만큼 힘들지만 물이 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나무 많이 심어랍니다. 왜 심는가? 하나는 모래 시쳐 내려갈까봐. 그리고 봄, 가을에 아주 황사가 많습니다. 예, 이거 위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인가? 나무 많이 심으면 이 주변에 산소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황사와 공기오염 문제로 고심하는 중국 정부는 곳곳에서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티베트도 예외가 아니다. 땅을 파면 흙먼지가 날리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 물이 증발해 마르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땅을 파고 얄룽창포물을 끌어와 나무를 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얄룽창포강 전역에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대규모 나무 심기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엔 땅을 적시고 나무를 살리는 고마운 생명수 얄룽창포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이젠 티베트의 환경 문제가 단지 티베트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기에 이들의 환경 개선 사업은 더욱 눈길을 끈다. 티베트의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고온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가 이웃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되었다. 나무 심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얄룽창포 강변의 환경도 차츰 변하고 있다. 먼지와 모래바람이 일어 늘 뿌옇던 강 주변의 공기가 맑아졌고 강이 땅을 바꿔가고 있다.